쪽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MPL 부실 채권. 제가 이 논문이 이 박사 논문이 지금 MPL 쪽입니다. 부동산 담보부 부실 채권 MPL 투자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이 박사 논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MPL 잘 알아요. 그래서 논 퍼포밍 론 해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부실 채권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집 4개가 올랐습니다. MPL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207강 있다 그죠? 론쉘 투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207강이 나오고요. 20%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부실채권 매입 불량 사례. 그 다음에 매입할 때 유리한 점 3가지. 그 다음에 유동화회사에 담당자하고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요거를 우리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店가서 뭐 찾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집에 4강을 들어봅니다. 알겠죠?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공장이 나와요. 공장이 13회 598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보면요, 이 공장이 경매가 나옵니다. 공장이 나오는데 땅이 이리 있고, 그죠? 10억짜리가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제 이 공장이 나오면은 유치권도 뭐 행사하고 뭐 시끄럽다, 그죠? 시끄러운데, 자 유치권은 제가 뭘 본다 했죠 처음에? 유치권이 신고 나오면은 일단 점유하는 거 봐야 되는데, 유치권이 딱 신고가 들어오면요, 이거 보니까 공장인데 저 밑에 보니까 유치권이 신고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강건설이 2억 9,700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뭐부터 본다고요 지금? 응? 요거 봐야 돼.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에 미강건설이 언급되는가 봅니다. 자, 집행관이 가서 작성한 현황조사서에 보면은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가 있는데, 거기에 미강건설이 뭐 언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점유를 뭐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죠. 그러면 나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죠? 안 쓰고 나중에 낙찰받고 잔금 치랐는데 미강건설에서 2억 9,700 유치권 내놔라 소송 오면은, 여기서 소송이 들어오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법원에 제출할 수준은 요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판사님, 집행관이 갔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가서 사진도 막 찍겠죠? 갔는데 이 점유를 안 하는데, 원래 유치권은 경매 전부터 점유를 해야 되지만은, 이미 경매 지키기 전에 해야 되지만은 최소한도 경매되고 열흘 뒤에 집행관에 갈 때 정도는 점유를 잘해야 됩니다. 그때 놓쳐버리면은 집행관 가고 난 뒤다부터 점유했다, 그거는 백날 깨지는 겁니다. 소송해 보면. 그래서 집행관 서류에 언급이 안 되면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은행에 신한에 지임자할 때 경락잔금 대출 한 2,000건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량 대가입니다. 자, 조차장 이리 와라. 유치권에 신고돼 가지고 만약에 낙찰자가 전화가 오면은 대출 때문에 상담을 받거든. 현황조사 봐라. 없으면은 정길이다. 대출된다고 알아서 담보인정 비율 가지고 대출해주라. 된다고 답을 좁혀라. 주는데, 만약에 여기 언급이 되어 있으면은, 점유를 한다고 했는데 언급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저녁에 내가 섭외를 끝나고 들어와서 같이 의논해서 답을 내일 드리겠습니다. 답을 주라. 무슨 말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언급이 없으면은 대출 무조건 한다고 답을 주라 이 말입니다. 주고 적자에 대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황조사입니다. 현황조사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검토가 되는데, 보면 빚이 좀 많아요. 이게 기물 본견에 빚이 좀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이렇게 이제 설정이 있다가 농협의 여신관리단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가지고 이게 부실이 되면은 주로 이제 유암코나 이런 대형 AMC가 있죠. 대형 그 유동화회사 있습니다. 대형 유동화회사에서 보통 일괄로 1,000억, 2,000억, 3,000억씩 무디게 사갑니다. 아파트, 공장 막 토지 섞어가지고 이제 풀로 해서 뭐 100건, 200건 해서 3,000억 뭐 이런 식으로 막 사갑니다. 그때 이제 무디로 넘어가는 겁니다. 같이 넘어갔는데, 주로 보면요, 공장에 이렇게 보면 10억짜리인데 9명 들어옵니다. 9명 들어오는데, 주로 보면은 1등 한 사람은 보통 유동화를 사오면 이랍니다. 보통 지금 못 차죠? 여러분 뭐라면 얼마 정도 쓰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 정도 쓰였습니까? 4차를 넘기기 힘들죠? 이거는 잘 안 생각하겠죠? 보통 한 5억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유동한 이제 앰페어를 사오면은 이거는 완전 여기 보면은 앰페어를 사오는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덜러리. 왜냐 그러면은 앰페어래요. 앰페어는 쭉 내려다 보면은 이겁니다. 농협에 있는 이 설정이 경매가 되는데 앰페어를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요 이름에 여러 황경진이가 들어갑니다. 황경진이 아시겠죠? 그럼 황경진 낙찰가는 요금액 플러스 연체이자가 계속 붙죠. 그러면 보통 10% 붙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금리가 한 5%까지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그럼 6,200 나오면은 한 6억 8천 뭐 한 7억 정도 실채권 됩니다. 배당 때까지. 그러면 낙찰가는 요거를 낙찰 받는 겁니다. 그럼 7억에 들어가면 이래요. 7억에 들어가면 낙찰 받으니까 6억 8천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6억 8천 딱 맞죠?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옵니다. 여기서 아시겠어요? 보통 5억 수지입니다. 그럼 나는 5억에 해당되는 앰페어를 안 그러면 앰페어는 보통 요거로 달랍니다. 요금을 달라 그래요. 채권을 매입하라 크고 6억 8천에 사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랍니다. 이야 정말 저 정신 나갔네.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도 안 팔리고 여기서도 안 팔리는데 6억 8천을 써버리면은 저기 또라이하고 뭐냐 인정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 1등의 사람은 앰페어를 산 사람이고요. 2등의 사람 누굴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바지 그럽니다. 바지. 왜냐 그러면은 6억 8천인데 2등이 예로 5억이다 이렇게 하면요. 은행에서 의심합니다. 야 대출에 돌아가면 뭐 저게 막 대출 많이 받으라고 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바지를 하나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비슷하게 따라 붙입니다. 바지라 그런 거는 보통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보통 하고 있더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높게 사면은 좋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 5억 낙찰 받았어. 5억 낙찰 받았고 6억 8천에 팔면은 세금이 있다 없다? 바로 붙죠. 자 6억 8천 사가지고 6억 8천에 만약에 팔면은 양도소득세 제로죠. 그죠? 일단은 또 대출도 그래요. 6억 8천에 낙찰 받으면은 공장을 하는 상황도 여기서 80% 줍니다. 보통 보면. 그럼 68에 48, 88, 거의 한 5억 됩니다. 그럼 뭐 지도는 별로 안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제 폼은 잠다고 1, 20% 들어가는데 나중에 뭐 대출 산 거 5억 받아버리니까 자기가 유동화에 산 5억하고 금액이 똑같아 버리죠. 그러면 실제 지도는 별로 안 들어가고 이제 그 세입자로 있다가 예로 그 공장의 소유자로 간판이 이름이 지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넘들 볼 때 어쩝니까? 줄마저 그저 세입자 같은데 한두 달 있다 보기에 뭐 소유자 결국 간판을 짓기라 그거 등기부등본 짓기라. 물론 대출은 좀 있지만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대출자 내는 거는 별 겁 안 내요. 뭐 한 달에 자 5억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대출자가 150만 원. 그건 낸다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내는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임차인에서 껑충 뛰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낙찰을 받고 그랬어요. 낙찰 받고 그럴 때 이제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은 바지도 세우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입니다. 자 그러면은 앰페어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자 봅니다. 1등 낙찰이 확실시된다. 아까 9명이 1등 되죠? 예로 아까 전에 뭐 4천간 뭐 낙찰받는데 3차, 2차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6, 8천 들어가 버리니까 1등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많더라. 대출 한도. 그죠? 은행에서는 채권 계약서를 모릅니다. 유한코하고 이리 거래된 채권 계약서 금액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낙찰을 6억 8천에 받았으니까 적당히 해주겠습니다. 대출을 뭐 한 80%, 한 5억 정도 해줄게요. 되겠습니까? 그럼 뭐 낙찰자는 오케이 5억 뭐 속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채권 산 게 5억인데 5억 대출인다 그러니까 내도 들어갈 별로 없죠. 입찰할 때 10% 들고 이제 잔금 칠 때 그게 좀 작업이 필요해서 그렇지. 자 그 다음 봅니다. 6억 8천에 사가지고 6억 8천 이하로 갖거나 밑에 팔면 세금이 없죠. 5억에 사갖고 6억 8천 팔면 한 1억 8천 2억 나가버리면은 세금이 한 5천 들어갑니다. 아무리 안 들어가도 5, 6천 들어가겠네. 그럼 그런 세금이 또 들어갑니다. 세금이. 그래서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앰페어이 많이 활성화 됐어요. 활성화 됐는데 요게 지금 2016년도 7월 25일에 대부업법을 개정합니다.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대부업법을 개정합니다. 개정하면서 개인 투자 금지. 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개인 투자를 막아버렸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공장하고 아파트를 옛날에 은행에 신한을 맡겼는데 어느 분이 MPL 산 사람이 조폭 같은 환경지가 갖고 당신 채무가 한 10억이 남았으니까 당신은 내한테 이제 10억을 내놔야 된다. 그 환경적으로 도축하는 채권자 부실 채권이 10억이 남았으니까 10억 내놔라. 없다 이라는 거 뭡니까? 이거 콩팥 있네. 콩팥 주라 이라는 거예요. 니 장기 있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라고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이상하다. 나 시내 불명이 빌렸는데 이상한 조폭 같은 놈이 와가지고 지가 채권자라 크고 지가 이제 뭐 채권자니까 내 10억 모자란 거 나 신한이 주면 되는데 지가 이제 채권자라고 내놔라. 안 내놨길래 뭐 장기도 꺼내라 하고 이제 이상한 이야기 나와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안 되겠다. 이 개인 투자를 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아버립니다. 사실 막는 건 안 좋아요. 투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이제 뭔가 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되지, 이렇게 막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으면서 자본금을 전에는 3억이면 되는데 5억으로 또 정해합니다. 5억으로. 원래는 10억까지 하락하다가 조금 낮춰갖고 자본금 5억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람만 대부업 채권을, 방금 이런 채권을 은행 채권을 살 수 있도록, 여러 신입이나 새마을금고나 등등 가가지고 부실된 게 있으면은 바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거를 개인은 못 사도록 막았어요. 그 전에 개인이 할 때는 MPL 특강 크면은 이 학원에도 뭐 50명, 70명 와갔어요. 와갖고 막 MPL 돈 된다 해갖고 경매 다음에 MPL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특강에 활성이 됐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를 금지했기 때문에 물론 특강이 있는데 수강생들이 과연 올까 싶기도 해서 안 올 거다 싶어서 내가 지금 특강을 못 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기는 좀 부적합하고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억 정도. 혹시 5억 뭐 법인 만든 사람 있어요? 투자법인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불량사례 봅니다. 불량사례 12의 9일 상관 보겠습니다. 그래서 MPL을 사가지고 공장에 들어오면요, 진짜 성실하게 한 중개업자들은 완전 덜러리입니다. 그죠? 7명은 덜러리고 1명은 바지고, 진짜 MPL을 사갖고 6억 8천 들어온 그 사람이 낙찰 받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사람은 진짜 실수를 하는데 주로 덜러리 써버려요. 그래서 이제 MPL을 사갖고 들어가야 채권 금액이 높은 거 있죠? 지금 떨어진 금액보다 실채권이 좀 많고, 이런 거 위주로. 근데 MPL은 아파트 같은 건 잘 안 팔라 그래요. 요양구에서. 가만 놔도 팔리는데. 그죠? 괜히 뭐 왔다 갈 필요 없고. 주로가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그건 대부분 다 잘 팝니다. 자기들 파는데, 여러 이제 뭐 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도 좀 싸게 팔겠죠. 그럼 좀 사가지고 수익을 남기는데, 지금 우리, 자, 주식에 양도소득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래세가 뭐 조금 있긴 있죠. 그거 말고 양도소득세 개념 없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오를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주식에 지금 10억 이하도 지금 물린다 그래요. 양도소득세 물린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양도소득세 주식에. 그러되면 한번 폭풍이 불 겁니다. 주식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MPL도 유동화 이 정권을 발행하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채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요거는 채권 거래를 보기 때문에 차익이 있다. 이런 자기가 낙찰을 예로 6억 8천에 낙찰받아갖고 6억 8천에 팔아먹어도 예로 세금이 없다 보는 겁니다. 채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채권 거래. 주식하고 비슷한 개념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데, 그것도 이제 입법을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자, 채권 거래도 앞으로 세금 내놔라. 주식도 마찬가지. MPL 유동화 채권도 내놔라. 차익에 대해서. 이러면은 이제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 건 아직 없다고 봅니다. 주식도 지금은 없지만은 입법한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막 정부에서 웬만한 거는 다 잡아 수익이 나오면은 무조건 세금을 거두겠대요. 주식도. 자, 봅니다. 요 보면은 이래요. 이게 보면은 이제 9억짜리가 쭉 떨어집니다. 이게 평수는 한 450평대요. 이 지하입니다. 지하가 이렇게 있어요. 대동시카의 지하입니다. 저 신마산에 지하가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이게 비어 있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문제는 9억에서 이
MPL 부실세건을 잘 아시는 전문가가 딱 이를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자 떨어지는데 요거 말고요. 원래는 요겁니다. 요 사건의 원초는 요 1차 경매는 요겁니다. 자 눌리 보니까 이런 거예요. 눌리 보니까 9억 7천이 2억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뭐냐니까 이유는 자 외환은행 채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외환은행 채권이 경매를 넣어요. 경매 넣어요. 자 넣고 있는데 요거를 팝니다. 어디 파나 하면은 여기 보면은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채권자 도마도 제1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채권자 승계하고 변경된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외환은행인데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또 살 수가 있고 은행에 직거래는 힘들 겁니다. 보통 이게 신협이고 새만 것 같으면은 여러분 바로 살 수가 있는데 대부업체 할 때 옛날에는 살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마도 이런 거는 주로 유암코에서 만드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승계돼 갖고 이제 요거다가 이제 연결합니다. 그럼 요거를 담당자 찾는 거는 아까 했었죠. 제가 그 미리 유튜브 올라가겠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에 전자본 시스템 들어가면은 이제 이 법인을 찾아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거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0211 가지고 도마도 제1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전화번호 부탁합니다. 그럼 모릅니다. 이럽니다. 모릅니다. 0211 하면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연락합니다. 해가지고 자, 근데 유동화회사에서 가만 보니까 이게 낙찰 안 되는 이유가 자 봅니다. 7년 전부터 방치됐다 하면 관리비가 밀린 게 3억 6천만이다 하면 관리비가 자 이게 좀 문제죠. 자 3억 6천이 여러분들 접근하기 힘들죠. 그럼 7년이 밀렸다 하면 우리는 몇 년 가야죠? 3년에 또 질문할 때 뭐렇게 됩니까? 소장님 관리소장님 3년 이내 공용 관리비 밀린 게 얼마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그 빠지는 거는 연체료 플러스 전기 수도 가스 빼고 전용 전기 전용 수도 전기 전기 수도 가스는 빼고 연체료 빼고 only 3년 이내 공용 관리비 밀린 게 얼마냐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좌우지간 3억 6천 금액 많겠죠. 좌우지간 많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여기에 이제 전문가가 나타납니다. 전문가가 우리 민여사가 나왔네. 나타나는데 자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 누구? 이 사람 바로 붙은 사람 아까 뭐라 했어 제가? 청바지. 자, 그 다음 봅니다. 요 보면 민여사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도, 유동화회사에서도, 아까 이제 제1차 도마동가, 거기서도 팔릴 같이 안 해. 근데 민여사 와가지고 한 2억 천 정도 줄 테니까 파세요. 이랍니다. 채권을. 그러면 오케이. 서로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되고 나서 민여사는 요 외환은행 채권에 여기 보면은 경매 넣을 때 있습니다. 경매 넣을 때 청구 금액이 여기 요 플러스 연체가 들어가죠. 그럼 10% 넣는다 했죠. 그럼 6,300 넘어 대강 한 7억 정도. 그 요번 게 외환은행에 설정을 11억 해놨기 때문에 7억 정도 실채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낙찰가입니다. 7억이. 그죠? 그러면 7억에 낙찰 들어갑니다. 7억에. 자, 7억에 낙찰 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주판 나니까 6억 9,200이 되는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낙찰 받습니다. 받고 그 내면 큰 거 보니까요. 요거는 이제 원래 채권을 산 사람이고 요 사람은 덜러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2억 1천, 2억 3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2억 3천이 들어오면은 민여사가 2억 3천을 준다 그렇게 계약을 씁니다. 그렇죠? 자기가 채권을 샀는데 산 금액보다 누가 진짜 법정 가본께는 2억 3천에 들어왔다 하면은 2억 3천에 줄게 이렇게 이제 단서를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 민여사는 한 2억 3천에 샀겠다 봅니다. 자, 그러면 잔금을 치를 때 이랍니다. 민여사는 어디 은행 가야 되겠죠. 자, 지점장님, 내가 6억 2,900에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받았는데 누가 정보를 알고 내가 거기다가 산보니까 안 그러면 제가 큰 그 알파 문고를 넣으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서 열었는데 정보가 노출돼 갖고 6억 6,800에 아차 뭐 뺏길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그렇네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뭐랄까 은행에서 이게 없으면은 2억 300인데 6억 9천이면 썼다고? 이거 썼다고? 좀 이상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게 있으니까 요놈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보고 야 이게 이래 되는 게 맞는갑다 이겁니다.
대출 얼마 해줄까요? 하는 게네. 뭐, 한 5억 해달래. 5억. 76에 42, 79, 한 5억 되겠다. 한 70%니까. 뭐 5억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 걔네. 속으로 떴습니까? 2억 3천에 사기를 했는데 5억 대출했는데, 그러면 2억 7천이 조금 돌아가겠죠? 자금이. 오케이. 뭐 5억. 좀 작지만은 막 5억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에 대출 나갔어요. 그럼 민여사는 벌써 이 작업이 끝나고 잔금 치료하면은 한 2억 7천 정도 간단히 말하면은 통장에 돈이 남아있죠? 그거를 가지고 2탄, 3탄 막 들어간데 옛날에 MPL 심할 때는요, 어떤 강의 때 보면 합니다. 좀 젊은 사람들 뭐, 나 MPL 해가지고 내 통장에 30억 지금 들어가 있거든. 이 총알이 들어가 있다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주로.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민여사는 이제 이자를 또 안 냅니다. 안 내니까 어떤 문제 있나 하면은, 자, 그러면 이자를 안 내니까, 여기 이제 소유자가 민여사인데, 이자를 안 내니까, 여기서 봅니다. 자, 민여사 잡습니다. 민여사가 이전을 받았대. 경매에서 받았대요. 1차 경매 봅니다. 1차 경매를 보니까 민여사가 아까 6억 9천 샀죠? 자, 이거 다 씁니다. 자기가 사가지고 6억 9천 사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았습니다. 어디 은행 갔습니까? 지금 민여사는 은행 어디를 갔어요? 네? 바로 이전 설정할 때 익산에 갔대. 익산에 수협에 가서 6억 5천 큰 거 보고 이미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다. 이미 경매돼가지고 5억 1100 돌아 이런 걸 보기에 원금이 얼마 나왔죠? 원금이 5억이 나왔죠? 나갔잖아. 5억이 이자까지 합친 게 5억 1100이고, 그럼 뭐 서부 시내번 수협의 익산지점은 민여사는 꼬인 거죠. 그죠? 민여사는 원래 채권을 2억 한 3천 정도 그랬는데 5억 1100에 이렇게 된 거 보기에 대출이 5억 나왔어요. 민여사 얼굴이 예뻐. 무린 캐피탈 갔어요. 대출 좀 해주세요. 하니까 보고 감정이 한 9억씩 5억이라니까 아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원래가 감정이 뭐 이런 거죠. 뭐 못생겨도 9억 뭐 이런 거 원래 평수가 크니까 평수가 작은마치 450평 되니까 크죠. 뭐 관리비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빌릴 사기 얼굴이 예쁘니까 알았어. 아줌마 얼굴이 예쁘네. 3억 빌려줄게. 빌려주지. 자, 근데 이자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매 넣어주고 우리 무린 캐피탈도 경매 넣어주고 그죠? 그러면 민여사 돈 얼마 빌린 거라면 요 5억하고 3억하고 8억짜리네. 8억 2억 3천 정도 이렇게 이제 산다 채권 산다 해가지고 2억 3천 또 나중에 따져보면요 그거를 빌려주는 또 은행이죠. 저축은행이 거기에 연 뭐 7% 8% 해가지고 또 이 단기대출 빌려줍니다. 그럼 민여사는 사실은 뭐 한 3천 정도나 들어갔을까 모르겠다. 지 자금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전 설정 받고 합니다. 자, 좌우지간 이렇게 한 8억 정도 대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경매들하고 하니까 요거는 진짜 백이 실수해서 산 겁니다. 사갖고 많아. 그러면 지금 가보니까 1층에 4분의 3은 알파 문고를 하고 4분의 1을 마트하고 그럼 이 사람은 적당히 잘 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또 관리비를 민여사가 안 냈으니까 또 한 2억이나 물었겠죠. 이제 물었겠지만은 적당히 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덕 본 사람이 누구냐? 덕 본 사람. 민여사 덕 봤죠? 돈은 얼마 챙겼습니까 지금? 8억 대출 받고 지는 2억 3천 들어갔고 그러면 얼마고? 5억 7천이가 5억 7천 딱 통장 가지고 한국화 잘 있거라. 나는 캄보디아 간다. 갚였어요. 캄보디아에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 이게 이제 옛날에 조금 악용된 사례다.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때도 또 다른 거로 또 계속 돌릴 수가 있겠죠. 자금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 많이 악용된 사례가 있더랍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분이 이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정당하게 빌려가지고 정당하게 또 이자도 갚고 또 돈 좀 벌리고 이래야 그게 맞는 거지. 한국어 잘 있거라 이러면 안 됩니다. 질문이 예. 결국 그러면 NPL 채권을 산 사람이 얻는 이득은 예. 어떤 겁니까? 자기가 2억 3천에 금방 채권을 샀는데 예. 자기가 6억 8천에서 낙찰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왜냐 그러면 상계가 되니까 채권 상계. 그죠? 6억 8천에 낙찰 받죠? 자 봅니다. 여기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낙찰을 받습니다. 이게 민여사가 이렇게 6억 9천에 200엔에 낙찰 받습니다. 그럼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면은 요럴 때 대출을 5억을 받아버려. 아까 전에 대출을 5억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지도를 얼마 안 들어간 겁니다. 그죠? 처음에 10% 걸고 채권 산다고 폼 잡을 때 10% 걸고 잔금 칠 때 은행 대출을 5 받아버리니까 잔금 칠 때 한 20% 왔다 갔다 한 30% 준비를 합니다. 해갖고 잔금 치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배당을 지가 받아요. 민저서가. 그죠? 받으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량 채권사 이거 잘 모르면은 이해가 안 가면은 아까 4개 있었죠? 유튜브 올려놓은 거 그걸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1등 낙찰이 확실하고 대출 한도가 많고 양도소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NPL이 활성화됐어요. 그동안에. 게다가 지금은 조용한 것은 2016년 7월 25일에 대법법을 개정을 시켜서 개인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체로 금융감독원에 5억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감시 감독을 받는 사람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화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해에 있는 공장 사장님이 공장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막 샀습니다. 여러분도 샀고 김해 공장 제조업체 주식 사장도 샀고 아무나 샀습니다. 샀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강화시켜 가지고 지금 NPL이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다. 상당히 지금 자 아까 뭐 어떤 질문이죠? 채권 가격, 그러니까 유찰이 돼가지고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채권 가격만큼 더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협의가 가능한가요? 전화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아까 2억 천에 2억 3천 하는 거 말입니까? 아니요. 일반적으로 다른 케이스에서 한 번, 뭐 두 번, 세 번 정도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떨어졌지만 채권 가격은 그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거는 물건 다 다릅니다. 다르고 네. 예로 이제 공장 같으면은 보통 자기들 알거든요. 대강 예상 낙찰가를 대강 압니다. 예로 땅값 정도, 예로 30억이다. 그뭐 땅값이 10억이다. 그뭐 보통 한 10, 한 2, 3억에 팔리거든요. 땅값이 더 팔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20억 정도 떨어졌을 때 협상이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한 12억 정도 주고 팝니다. 자기들 대강을 해요. 그럼 10억에 팔려 안 팔려? 그러면은 저 주판 놔보고 어차피 떨어지거든요. 20억에 또 떨어지면 16억 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뻔한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이 NPL을 원하는 사람은 12억에 떨어져 10억에 떨어질 때 아까처럼 20억 낙찰받아 보면은 너무 또 많이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0억 좀 떨어질 때 그때 5억에 낙찰 들어가더라도 채권 사는 거는 10억에 살 수가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거는 상황 따라서 뭐 물건 따라서 상가든지 토지든지 이제 그런 거는 여러 이런 게 좋아요. 농지를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짜리를 3억에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니까 3억에 정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농어촌 공사에다가 연금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농어촌 공사 저거 재감사하거든요. 그러면 3억에 팔렸으니까 안담아요. 감정평가사가. 그러면은 3억에 팔린 거를 이걸 또 9억 10억 하긴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7, 8억 정도 해줄 거라고. 7, 8억. 알겠어요? 그래 주는데 아까 요것처럼 NPL에다 크면요. NPL에다 크면은 실채 그냥 7억쯤 되더라. 그러면 7억을 우리가 채권은 7억 주고 사는데 이제 자기들한테는 이제 떨어진 금액이 있죠. 예로 3억 5천에 됐다 그러면 3억 5천에 유찰됐다 그러면 3억 5천에 우리가 계약을 하기로 하고 보통은 유찰된 금액에 살아갑니다. 거의 90%가. 무슨 말 있죠? 10억짜리 3억 5천 떨어졌어요. 3억 5천도 떨어져버렸어. 유찰됐어. 그럼 다음에 2억 8천이라. 그러면은 3억 5천 죽고만 그러면 무조건 팝니다. 어차피 유찰됐으니까. 그럼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억 5천에 사기를 하고 그러면 그 실채권은 7, 8억 될 거라고. 그럼 낙찰을 7, 8억 받는 것이 나중에 모양새가 좋더라 이 말입니다. 재감정할 때도 아이고 이거 8억에 낙찰 받은 거네. 그럼 뭐 10억짜리가 8억 해신게네. 뭐 한 9억 9천 뭐 이렇게 해주는데 10억짜리 3억에 받으면 어쩝니까? 감정을. 아이고 이게 뭐 이게 그렇네. 그러면 6억 할까 7억 할까 이제 고민한다고 감정평가사들이. 이해가 지죠? 그럼 그럴 때는 미리 NPL 채권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여러 이제 우리가 써볼 때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NPL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입니다. 흐름은 이제 간단해 보면 이래요. 이제 건재당하고 이전 질건이 있는데 자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17에 50 5878 자 봅니다. 화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물건이
마음에 들더라. 이제 MPL 회사에서 이제 아마 찾아간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이제 낙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주택이에요. 주택이 이제 이렇게 1억 4,800에 낙찰 되네요. 되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등기부를 보면요. 등기부를 보면은 서부 새마을 금고 건데 주식회사 제네트에서 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뭐 산 거는 채권 금액 모르겠어요. 이제 채권 양수도 계약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는 방법이 론세일, 채무인수, 뭐 사후 배당 방식 뭐 등등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론세일이 많죠. 그냥 이제 바로 그냥 이전을 받아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살 때 이렇게 새마을 금고 여신이 부실이 돼버리니까 금고에서는 부실되면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통 팔라 그래요. MPL에서 오면은 뭐 MPL 부실된 거 없어요? 팔 거 없어요? 그러면은 요 사가세요 좁힙니다. 보통은 한두 달, 세 달 연체 대비면 그럼 사가세요. 그럼 저거는 막 원금하고 정도만 해소해비고 막 팔아봅니다. 그러면은 MPL 사는 사람은 주로 예전에는 연체 따먹기 해가지고 연 17%, 18% 연체를 받았어요. 여러 1억짜리 아파트인데 MPL을 팔으라 하면은 이제 새만큼 연체돼 버리니까 이 숫자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이제 평가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니까 그만 팔아버립니다. 수익이 좀 나고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러면은 이제 MPL을 사는 사람은 연체자를 17%, 18% 받아버리니까 1억짜리가 뭐 1년 지나면은 얼마입니까? 17%도 1,700 붙는 거죠. 은행이나 뭐 1%인데 연체자가 17% 되니까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체 이렇게 수익률 높게 해서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난번 설명드렸죠. 연체자는 약정금리 플러스 몇 프로요? 3%. 이렇게 또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담보대출이 연체돼봤자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17% 받았는데 지금은 7%니까 그럼 MPL 투자가 큰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좀 작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체 따먹기 하기도 조금 이제 만만치 않다만 지금 옛날 비하면은 이 연체자가 3% 이내로 막 줄어났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상황 봅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부에 어떻게 움직이는 봅니다. 등기부에 보면요. 여러 토지 봅니다. 토지를 보니까 MPL을 살 때는 원래 대출은 이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얼굴에 등장할 겁니다. 요게 얼굴에 등장하다가 자, 여기 있네. 6번 건여당권 설정해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나갑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요 대부회사에서 대부업체에서 산다 이러니까 이 봅니다. 두 개를 잘 보세요. 산다 이러니까 6-1로 해갖고 건지당권 이전 받아요. 누구냐? 대부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에서는 이 돈이 없어요. 이렇게 큰 돈이 없으니까 같은 날에 질권을 여와서 먼저 언어합니다. 저게 저축은행 가서 금리 한 8% 줄 테니까 요게 내가 사는데 얘로 이거를 1억이다. 원금 1억을 내가 채권을 산다 그러면은 너가 8천만 원 돈 좀 대라. 요게 질권 설정해 줄 테니까 내 돈은 2천만 원 들어갔구만. 나 이전을 받을 때 1억이 들어갔는데 네 돈 8천만 되면은 같은 날에 바로 질권을 해주겠다. 6번 건저당권부 질권 설정해 줄게 이랍니다. 그러면 쭉 하다 보면은 뛸 열매가 없어요. 예로 8천을 지가 1억 주고 사는데 지 돈 2천 가하고 저축은에서 8천을 추가해도 배당 받을 때는 저축은에서 먼저 받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로 9천에 팔리면은 저축은에 8천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은 이제 제네트 대부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이런 건 시스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업체는 돈이 예로 2억이다 해도 한 20% 정도만 있으면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저축은행에 MPL로 빌리는 회사 많아요. 이렇게 질권을 받아가지고. 빌리죠? 그럼 뭐 대부업체는 일단 2천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또 돈이 좀 모자라. 또 쓸 일이 또 생겼어. 그러면은 제3의 저축은행 아니고 또 한 번 더 해줍니다. 해가지고 채무자는 제네트 대부고 보면은 대신 컨설팅 가서 또 한 1,500이나 이리 빌립니다. 그러면 대부업체는 처음에 2천만 원 갖고 폼 잡다가 또 1,500 또 빌리니까 지도 한 500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 투자라 뭐 이런 겁니다. 이래갖고 했는데 이제 수익은 하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건저당 설정 새마을금고인데 이전이 됐다가 대부에서 됐다가 그 날짜로 저축은행에서 질권을 잡아 80부터 주는다. 아시겠죠? 그럼 한 달쯤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건저당권을 질권 아니고 제3의 이 사채업체 가서 또 15%도 빌리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등기가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부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같은 날에 이렇게 해서 80%
빌리고 지돈 20% 이런 것도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빌리더라. 어디 가서 그죠? 또 빌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대학 이해는 좀 가십니까? 자, 요까지입니다. 뭐 요까지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MPL은 부실채권은 여러분이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막아가지고 5억 이상 금융감독원에 등록돼가지고 감시 감독을 받아라. 이것도 보고서가 많아요. 해보면은 이게 보고서 많고 좀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이 여러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돈이 한 20, 30 있어 갖고 내가 돈을 굴려야 되겠다. 좀 근데 좀 안전하게 할 수 없느냐? 그러면은 이 MPL 회사를 하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면 좋아요. 그럼 각 신입이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나 금융 신한은행 가면 안 팝니다. 여러분한테 안 팔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유암코라 해갖고 저 자기들이 별도 법인에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유암코 이런 데다 거의 막 줘버려요. 막 1,000원씩 3,000원씩 5,000원씩 막 연말 연체가 되고 이러면 막 숫자 줄인다고 막 능가버려. 능가버리고 이제 적당한 이제 금액을 받고 파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 가나 가면 주로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 가서 괜찮은 물건. 지난번에 보기에는 이제 투썸 프레스가 하만에 놓았더라고. 그거를 MPL 사가지고 또 수익을 내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투썸 프레스 7억에 대출 나갔는데 새마을금고에서 9억 천에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연체가 되면은 17, 8% 받죠. 그렇게 자기들이 연체가 다 돼버리니까 고마 MPL 회사가 주고 삽니다. 7억 한 1,000만 주고 사가지고 투썸 프레스다가 건전한건 능가둬라 이러니까 안 능가주고 네가 그러면 9억 정도 주면 능가줄게 해갖고 이제 비싸게 팔아갖고 막 또 능가주고 막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MPL은 별도로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강을 제가 이제 김동구 교수나 정혜룡 교수 그 다음에 성시흥 교수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강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자본금 5억씩 해야 되고 뭐